리플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은 왜 리플에 대해서는 감동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플은 분명히 합시다. 감동스러운 면이 없어. 비트코인은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영겁의 시간 속에서 한번 이렇게 딱 했더니 1억 5천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순간 아니야? 리플이 비트코인과 같다라든가 뭐 같은 그런, 야, 신하고 인간하고 같냐. 비트코인은 신인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원인이잖아. 이해 안 돼? 손흥민의 멋진 코너킥 슛을 직관한 사람한테 조기 축구에서 막 대단하게 막 감동을 안 갖냐. 감동 없다. 감동 안 갖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XRP하고 이더리움이 조기 축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이건 그 정도의 갭이 있다는 얘기야. 제가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옛날에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느낀다면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제가 옛날에 말했던 것을 제가 확증하기 위해서 그거에 관련한 증거만 찾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여태까지 얘기해왔던 저의 세계관에 맞는 올바른 행동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베이지안적인 사고라는 걸 중요시 여기는데, 베이지안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판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되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들 속에서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 작가하고 얘기할 때 2년 전에 리플이 사기냐라고 물어봐서, 리플이 무슨 사기냐고. 사기 아니다. 우리가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내구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1,000원 미만에서 이렇게 오래 있던 리플이 3,000원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뭐가 있다. 자료를 찾아봤고 나름대로 합당하고 갈링하우스 열심히 돌아다니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잘못했어? 근데 이제 말투가 내가 막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감동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리플을 얘기하니까, 리플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은 왜 리플에 대해서는 감동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플은 분명히 합시다. 감동스러운 면이 없어. 리플은 회사야. 내가 보기에는 회사가 여러분들이라는 분들한테 돈을 모아서 열심히 하는 거야. 리플이라는 것을 리플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리플하고 이더리움하고 그러면 똑같아. 리플하고 이더리움만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거는 이들이 용감해 갖고 소송 무서워하지 않고 뛰어든 거지. 물론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에서는 소송 무서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산증인이 저잖아. 소송을 무서워해. 소송 당하고 기소되고 감옥 가는 거 싫어. 그래서 나는 아예 내가 어떤 사익을 취하지 않아. 이타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안 파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식이야. 그래서 나는 안 하는데, 이 리플의 이 멤버들은 그런 거 안 따진단 말이지. 뭐 세 판이 벌어졌으니까 여기서 한번 크게 일어나 보자. 큰일을 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플랫폼 만드는 거잖아, 원래. 그래서 뭐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소송 위험도 있고 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단 말이지.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지.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정말로 여태까지 안 됐던 것이 그러면 부당한 뒷다리 잡기 때문에 걸려서 안 됐던 거니까 이제 이게 해결되면 이제 일사천리로 간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주장 아니야.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보라는 거지. 여태까지 뒷다리를 잡아서 안 된 것도 있지만 이제 시작을 하면 리플만 하게 해주겠냐는 거야. 다들 하려고 할 거고, 다들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리플이 갖고 있는 우위가 뭐냐? 내가 보기에 우위가 있다는 거지. 우위가 뭐냐면 자본이 모여 있고 생태가 있다는 우위가 있어요. 그런데 후발주자들도 생각을 하겠지. 우리가 리플 플랫폼을 쓰면 리플 좋은 일만 시키는데 우리가 이 판 자체를 우리가 먹을까? 어차피 트럼프가 우호적 환경을 만들어주면 리플만 우호적 환경을 만들어줄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판을 같이 버릴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부터 진정한 리플과 XRP 투자자들한테 시험대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던진 건데, 여기에 내가 뭐 더할 게 있고 뺄 게 뭐가 있나? 정론 아니야, 정론. 근데 그러면 이제 왜 오 작가 너는 리플에 감동을 받지 않느냐? 내가 비트코인에 왜 감동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도 그 정신적인 어웨이크닝, 2014년도 2월에서 3월이 넘어가는 시즌에 있었던 나의 그 잠을 못 자는 어웨이크닝을 내가 충분히 설명을 못해. 왜냐하면 나로서는 굉장히 지적인 충격이었고 그 힘으로 여태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난번 한양대학교 강연을 한번 구해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신인 논증을 제가 이제 질문 속에서 하잖아. 신이 존재한다는 논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 있고 그것의 원인이 있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원인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원인이 되는 그 무엇은 본인의 원인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논리학에서도 똑같아. 공리라는 게 뭐냐면, 공리를 논리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공리라는 건 너무나 자명해서 원인조차 없는 거여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것이 공리에 대한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이 공리지 공리가 아닌 거지. 그러면 그 원인의 공리는 또 뭐냐 해서 맨 마지막 벽돌은 그 자체가 자신의 원인이어야 되는 거야. 이 신인 논증하고 똑같아. 논리학도.
그래 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원리여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영겁의 시간 속에서 한번 이렇게 딱 했더니 1억 5천이 됐단 말이지. 실제로 이건 농담이 아니라 뭐 유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느 순간에 딱 해봤더니 비트코인 1억 5천이 돼서 자기가 딱 있는 게라고 느껴질걸 지금 아마. 왜냐면 나처럼 비트코인이 50만 원대부터 관찰해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느 순간에 관심 끄고 있었는데 1억 5천이 돼서 나타난 거 아니야. 그지? 어느 순간에 했더니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오고 이런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나 역시 어느 순간에 내가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이미 50만 원이었단 말이야. 나한테 비트코인은 50만 원으로 뚝 떨어진 거야. 그냥 제로였던 게 50만 원이 된 거나 제로였던 게 1억 5천만 원이 된 거나 똑같은 충격이야. 그 충격을 여러분들이 안 받았으니까 리플이 비트코인과 같다라든가 뭐 같은 그런 철학에서 이게 0에서 1로 도약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한 번도 고민해 본지 않은 공돌이들이 그냥 뭐 속도 따위를 가지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비비보려고 하는 거지. 이더리움도 대단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투자적 대상으로 계산한 거지. 감동이 전혀 없다니까. 0에서 1이 되는 거 어느 날 딱 했더니 영겁의 시간 속에서 딱 했더니 50만 원짜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없었던 것이 딱 했더니 1억 5천짜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속도를 따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데 이 감동이 공돌이들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이 철학을 안 가르친 이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이 철학책 봐봐라. 이게 구석탱이 있는 거지. 철학책의 이 중심 기준이 존재하느냐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야. 야, 신하고 인간하고 같냐. 비트코인은 신인 거야. 왜냐하면 논리적 신인데 자기가 자기 원인이잖아. 이해 안 돼? 이런 걸 까다로운 사람한테 무슨 왜 XRP에는 감동을 안 갖냐. 감동 없다. 감동 안 갖는데 내가. 왜냐면 XRP 같이 그게 우수한 회사라면 그런 우수한 회사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다 그 정도의 감동인 거야. 거기서는 뭐 비교할 수 있겠지. 거기서는 마치 이런 거지. 손흥민의 멋진 코너킥 슛을 왜 이렇게 들어가대? 그거를 직관한 사람한테 조기 축구에 나왔고 막 하면서 조기 축구에서 막 대단하게 막 감동 안 받냐 이런 거 똑같은 거야. 감동 받겠냐 니네 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XRP하고 이더리움이 조기 축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이건 그 정도의 갭이 있다는 얘기야. 논리학을 좀 공부해요. 논리학을. 자기가 자기 원인이 돼야지만 공리가 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자기가 자기 원인이잖아. 이거에 감동을 받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순간 아니야? 야 근데 XRP 진짜 커뮤니티가 장난 아니네. 어떻게 알고 다 들어오는 거야? 우리 처음이죠. 3,400명 감사합니다. XRP 감사합니다. 리플 축하해요. 리플. 야 600원에 주웠던 사람들은 진짜 와 1년 동안 정말 6, 5, 30 5배의 수익률이네. 와 대단하다 진짜. 부럽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데 왜 감동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 감탄합니다. 감탄. 감동이라는 단어는 비트코인을 발견했던 2014년도에 다 썼다고 생각을 하고 감탄합니다. 감탄.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야. 비트코인의 감동을 못 받았던 거지. 그냥 이거 낡은 기술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계속 그 술에 그 굴레에 빠진다니까. 비트코인 낡았어. 그럼 이더리움이 최신이야? 그럼 이더리움도 낡잖아. 솔라나가 최신이야? 그러면 또 나오겠지. 그럼 뭐 솔라나의 좋은 점 따고 이더리움의 좋은 점 따갖고 구글이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 안 나와? 그거 안 나오는 거 어떻게 알아? 죽기 직전에 나온 코인 최고다 명언이네. 아무튼 리플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리플은 이제부터 그 모아진 생태계하고 자본을 갖고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테니까 그 속에서 이제 마구 로비를 하겠죠. 그래서 그 로비의 결과의 혜택을 리플만 받으면 좋은데 그레이스케일의 딜레마인 거죠. 그레이스케일이 사실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만들었던 거죠. SEC랑 치고받고 하다가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싼 거야. 이거 ETF 승인으로 가나? 그래서 ETF 승인했어요. 근데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가요? 그레이스케일로 안 와요. 그레이스케일은 오히려 유출되고 있고요. 누구한테 가서? 블랙락한테 가잖아요. 제도적인 혜택은 블랙락한테 간단 말이죠. 이게 부당해요? 이게 부당하지 않아요. 그게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리플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그 혜택이 리플한테만 갈까요? 이게 저의 이제 궁금증이에요. 그게 리플한테만 가나?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을 재현한 실험에서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이라는 전망을 제가 제시한 거죠. 그때부터는 비트코인하고 경로가 다른 거죠. 스마트 콘트랙 뭐 디파이 금융 다 해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기술은 다 알려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진도주의적으로 하면 돼. 그걸 못했던 게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SB 같은
말씀드린 거지. 기업형 블록체인이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비트코인처럼만 해놓으면 비트코인처럼 갈 줄 알았던 거지. 이더리움을 통해서 배웠어야 돼.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해놓질 않았잖아. 중앙이 계속 뭔가 리더십을 갖고 간단 말이지. 왜 너는 비트코인이 아니냐? 나는 비트코인이 아니야. 이더리움한테 배우는 거야, 나도. 그래서 기업형 블록체인인 거야. 리더십을 갖고 목표를 갖고 엔터프라이즈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 왜 너는 비트코인이 아닌데 왜 존재하는 거야? 비트코인 아니어도 존재되잖아. 비트코인을 흉내냈을 뿐이야. 비트코인에서 얻을 교훈을 얻고 이더리움에서 뽑을 교훈을 뽑은 거야. 먼저 관찰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격을 본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고민하면서 관찰했으니까 걔네들이 간 거를 나는 비용 안 내고 학습하면 되는 거잖아. 그거 나빠? 공공재 잔뜩 쟁겨놓고 리플의 갈링하우스처럼 여러 군데 얇게 뿌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데가 원할 때 탁탁 주고 그냥 말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자기네들이 회사에 존폐 걸린 일이니까. 점점 이게 존폐 걸린 일이 돼요. 왜냐하면 글로벌 지정학이 없었으면 이게 한간 이야기야. 뭐 메타버스니 뭐 AI니 이런 꿈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글로벌 지금 파편화되는 시기고 진영으로 짜여지는 시기고 한반도가 지금 난리가 나는 이유고 이 책 보면 도움이 될 거야 아마.